오늘 전체 시장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월말이다 보니까 또 내일이면 이제 2월달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두 좀 몸도 사리는 것도 있고 시장도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지수는 뭐 그냥 그렇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 가장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보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오전장에 상당히 모습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성델타도 오늘 고점을 보면 22.9%까지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그리고 CCS도 따지고 보면 오늘 고점이 20%까지 올라갈 정도로 다 모습은 좋았습니다만 끝이 안 좋았죠. 끝이 길분 급락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매매하실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볼 때. 또 시장이 오늘 또 급락 종목들도 또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TPC 같은 종목들도 보면 오늘 하한가로 들어갔는데 아마 안 풀리고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모르겠네요. 해성 TPC 같은 종목도 하한가 들어가고 뭐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렸죠. 월말이니까. 자, 오늘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들 둘러보면서 또 복귀해보면서 또 수중 보완할 점 스스로 찾아보고 또 다음 트레이딩에 조금씩 고쳐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일 가져온 상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리가 DGP는 전전일부터 가져온 종목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상으로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이었죠. 그래서 30% 그 다음날 상가를 먹고 다시 오늘 시가가 오늘 13.5%입니다. 총 한 45%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심 오늘 한번 그래도 상가까지 한번 찍어주고 내려오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인데 뭐 얄짤없이 월말이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밀어붙여 버리죠. 그래서 월말 구간에는 상매매 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런 점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꼭 잊지 않습니다. 상종목 중에서 좀 의외였던 종목이 XG였죠. XG. 예. 이 종목은 사실 큰 기대감은 없었거든요. 그 전일에 이렇게 상한가 들어갈 때도 잔량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호가도 그렇게 큰 물량이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종목이라 제가 방송 중에서도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종목이라 그래도 봐줘야 된다. 봐줘야 되니까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아침에 시가를 상당히 많이 띄웠죠. XG가 시가를 14%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상가까지 들어가죠. 상가까지 타치를 해줍니다. 오늘 이 수익은 어제 우리가 조금 뭐 흐름이 들어갈 때 흐름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냥 무시하지 않고 호가가 좀 약한 면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고 들어간 종목이라 우리가 잘 들어가서 먹은 수익이지 않겠나. 그리고 오늘 또 사람들이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에 안착은 못 해줬지만은 그래도 월말에 간단히 하루 만에 30% 수익이 나왔으니까 아주 땡큐죠. 이런 수익은. 그래서 XG21은 오늘 깔끔하게 좋은 수익을 얻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편하게 챙긴 것 같아요. XG21은. 동일 고무벨트는 오늘 상당히 어제 들어갈 때 재료도 나쁘지 않았고 내심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연상을 조금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내심 기대가 있었는데 아침에 출발이 영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월말에 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을 좀 많이 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오늘 충분히 상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오늘 고점은 28.8%까지 갔습니다. 정말 2%가 딱 모자란 1%가 모자라는 그런 까지 갔다가 상가를 못 갔는데 좀 아쉬웠죠. 하지만 상팀들은
여기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죠. 상팀들은 오늘 여기 20% 구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가 1440원, 이 정도 부분 20%대에 그냥 마무리된 거죠. 상팀들은. 왜냐면 오전장에 마무리를 지어버려야지 오전까지 상 종목들은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일고무벨트는 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의 재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분위기상으로 볼 때도 연상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래도 월말이라는 거 이렇게 이 월축을 이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월말에 상팀들 20%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오늘은 동일은 사실은 뭐 데이 팀들 더 수익이 좋았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스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별로 큰 기대가 없었던 종목이라 또뭐 진입한 시간도 그렇고 잔량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큰 기대감 없었던 종목 역시 그 기대감 없었던 대로 오늘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 준 것 같아요. 시가 5.7%에서 7% 찍어주고 7% 찍어주고 이제 이대로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저 스텝은 뭐 그냥 밥값만 챙겼다 뭐 이런 쪽으로 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오늘 월말에 상팀들 수익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DGP만 해도 45%, 엑스지 30%, 동일고무벨트 20%, 그리고 뭐 저스템 뭐 7% 이래도 그리 해도 뭐 다 합치면 거의 뭐 100%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상종목도 오늘 나름대로 잘 보유한 어떤 보람을 느낀 그런 오늘 하루 매매했다고 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상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상 좋죠. 근데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데이 종목은 참 여러 가지 뭐 사인도 좀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볼때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가 별로 썩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까다로웠고 좀 집중력을 잘 유지를 못하고 추적을 잘 하지 못했다면 수익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오늘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월말이고 내일이면 이제 뭐 한 달이 끝난 날이고 또 내일은 목요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어려운 오늘 하루였죠. 자, 그래서 오늘 데이 종목을 한번 풀어 나가 보자면 일단 코셈부터 한번 보죠. 코셈은 전일에 우리가 종배로 들어가서 가져온 종목 아닙니까?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이죠. 종배로. 그래서 아침에 보면 아침은 6.7%라는 시가를 띄웁니다. 시가를 6.7%라는 시가를 띄우죠. 그래서 잠시 살짝 올려주면서 7%를 이제 찍어주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셈은 7%를 찍어주고 하락을 했지만 우리가 어디서 계속 추격을 했습니까? 25,000원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계속 보자고 했죠. 오전장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 놀았습니다. 계속 놀다 오후장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오늘 급등이 좋았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뭐 여기까지라면 해도 거의 18% 올라갔지 않습니까? 17.9%니까 18%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뭐 충분하죠. 우리가 마이너스 0.4%에 들어간 이 지역이 마이너스 지역이거든요. 25,000원이. 이 지역에서 17.9%인가 그러니까 고가를 한번 볼까요? 17.9%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0.4%인 게 딱 18%수익까지 나오는 구간이죠. 참 그런 거 보면 이 오늘 코셈은 전일에 종배로 들어가서 잘 가져와서 아침에 수익을 챙기고 또 여유롭게 추적을 쭉 해나가다가 어떤 타점을 딱 잡고 기다리고 있다가 타점을 돌파하는 시점만 딱 보고 들어갔다. 이런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죠. 이게 계속 이제 여기서부터 오후까지 이제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 직장인들은 대응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대응이 가능하고 일반 이제 직장인들은 이걸 계속 쳐다보고 감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보면 전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거 오늘 다 수익을 다 잘 챙겼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종목만 해도 그래도 한 25% 정도, 아무것도 아닌 음봉 두 개가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종목에서 25% 정도 나왔던 건 참 잘한 거죠. 잘 챙긴 겁니다. 그리고 이 날짜도 우리가 코센 같은 경우는 전이라도 18% 정도 우리 챙겼죠. 이 음봉 지역에도. 그래서 코센은 요즘에 우리가 계속 좋은 수익을 잘 올리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잘 빼들어 묶고, 이 날짜도 우리가 또 중간에 꼬리에 들어가서 또 상까지 또 들어가서 묶고, 아주 우리한테 수익을 참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코센 같은 경우 감사한 친구죠. 코센. 오늘 동일 고무 벨트는 상당히 리드미컬한 이제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 춤을 잘 춘 리듬에 따라서 아주 파동의 흐름을 잘 탄 종목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동일 고무 벨트는 공부하기가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 고무 벨트는 9,500원과 9,400원 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여기가 9,500원, 9,500원, 9,400원 한 이 정도 되죠. 여 밑에 꼬리 보이는 이 지점 되겠죠. 자, 이 타점을 선을 그려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9,500원 정도의 1차 타점을 잡아서 한 5% 정도 수익을 이제 얻게 됩니다. 데이팅들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짧은 수익으로 이제 5%가 하나가 발생이 되죠. 다시 하락을 할 때 다시 똑같은 전략으로 유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려왔는데 9,500원 깨서 9,400원까지 내려오죠. 여기가 다시 또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타점이 맺히고 또 상승을 합니다. 여기서 한 10% 가까이 수익을 주죠. 여기가 20% 정도 구간이 되니까 말이죠. 여기가 다시 또 수익권이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뭐 5%, 10%, 15% 아닙니까? 근데 5장에 또 5장에 큰 수익이 더 나오죠. 여기 다시 또 9,400원에 다시 또 3차로 공략하자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또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다시 또 급등하게 되죠. 여기가 28%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신호를 보내죠. 여기가 우리가 18% 수익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매매 욕심이 있는 분들만 조금만 가지고 대응을 하고 챙길 분들은 18%의 수익을 챙겨라, 어느 정도 라고 제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저도 상가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고 있지만 월말이라는 것이 딱 목에 맺혀 있기 때문에 전량 승부를 다 걸으라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매도를 두들겨 패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을 안 부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매도 신호를 드리죠. 사실 1%만 더 가면 상한가였거든요. 1%만 더 가면. 근데 그 1%가 이 월말이라는 개념에는 상당히 부피가 크게 다가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점 28%대에 다시 매도 신호를 보내고, 여기서 보유했던 분들은 상가 욕심을 좀 부리더라도 메시지 받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파동의 흐름을 우리는 잘 맞춰서 참 들어갔죠. 춤을 참 잘 춘 것 같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쭉 미끄러졌다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딱 맞아 떨어지기는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동일 고무벨트는 오늘 전체적인 여러 신황과 잘 맞물려 가지고 오늘 흐름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리드미컬하게 잘 움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이렇게 도표로 봐서 그랬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는 당시에는 상당한 많은 고심과 많은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항시 승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맞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해야 되거든요. 하고 나서 뒤수습은 나중에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고무벨트도 오늘 데이 종목이 오히려 상수익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 상팀들은 오늘 여기서 이제 상팀들은 20% 수익을 챙겼지 않습니까? 데이 팀들은 오늘 5%, 10%, 18%니까 33% 정도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 상수익보다 더 좋았죠. 두 개 합치면 이거 하나만 해도 50% 이상의 수익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 고무벨트가 어찌 보면 가장 효자스러운 종목이 아니냐, 코셈에 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무벨트 오늘 참 불탔습니다 한번. 자, DRB 동일도 계속적으로 제가 기준가를 그 시가 기준가로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꼬리를 제가 달았거든요. 꼬리를. 그래도 그 꼬리는 보지 말라. 꼬리는 보지 말고 요까지 이만큼 내려왔단 말이에요. 꼬리는 보지 말고 딱 보합 돌파할 때만 봐달라. 근데 마침 이제 이 시간대에 고무벨트가 막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쭈삣쭈삣하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밑에 꼬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더 크죠. 하지만 사실 동일이 내려갈 때 얘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중간에 잘못 들어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종하는 종목을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면 많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정확한 어느 구도가 나올 때 그 동일 고무벨트가 28%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어떤 이런 흐름, 그리고 20%막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 어떤 큰 흐름 보여줄 때만 봐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은 오늘 고무벨트 흐름을 잘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가지고 버리지 않고 계속 신경을 쓴 수익인 것 같아요. 12%까지인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12.9%, 거의 13%까지 않습니까? 보합에만 들어가도 아래 밑에 수익은 안 먹어도 수익 충분하잖아요. 10% 이상 나온 수익인데 충분하거든요. 이런 것은. 그래서 제가 10% 정도 수익을 챙기고 만일에 고무벨트 상가 갈지 모르니까 이 종목 프로 매도 운용을 해라 하니까 13%까지 갔다가 이제 그대로 내려와 버리더군요. 그래도 뭐 그 정도 수익이면 짬짬이 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죠. 동일은 격까지 수익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반찬 하나 더 얻어먹은 거다 마찬가지니까 감사한 거죠 사실은요. 자, 오늘 이 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 종목이 상한가 간 종목 아닙니까? 상한가 간 종목에서 오늘 내심 이 종목도 상한가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심은 있었어요. 근데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참 좀 생각이 좀 많은 그런 종목 있죠. 왜냐하면 시가가 12%란 말이에요. 12%는 뭐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아침에 시가 12%를 두고 여기까지 조금 올라가 줍니다. 이 지점이면 21,800원이니까 21,800원이면 한 15% 정도 되네. 그죠? 21,800원. 근데 12% 출발을 했는데 시가가 15%에서 매체 가지고 내려온다. 그럼 이제 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놈은 오늘 상가까지 가기는 틀렸구나 라는 생각은 이미 이제 그때부터 들었죠. 그래서 폭을 대폭 아래로 잡았죠. 얼마로 잡았어요? 우리가 2만원과 21,000원 폭을 잡았습니다. 21,000원 여기죠. 21,000원 여기. 2만원은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겠죠. 2만원까지는 주지는 않았어요. 이 쌍방의 폭을 잡고 이제 보았는데 주진 않았죠. 그래서 21,000원에 일단 2450원이니까 여기까지만 주고 2만원까지 주진 않았죠. 그래서 여기쯤에 한번 주고 자, 여기까지 상승을 해주죠.
근데 역시 상한가를 못 간단 말이죠. 오늘 8%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보면 고점이 보면 19.6%입니다. 19.6%. 그죠? 우리가 21,000이면 21,000원이면 11%거든요. 11%. 이게 딱 8%밖에 19% 가스니까 8%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오늘 상가를 가려고 했다면 적어도 얘가 아침에 12%를 뛰었다면 아침에 시가를 12%를 뛰었다면 상승폭이 그래도 한 25%까지는 올려주고 다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내려와서 어느 지점에서 반등을 집어서 올라가서 상가가 있는데 12%에서 15% 가고 내려온다. 그거는 이미 틀렸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뭐 눌림을 잘 기다려서 잘 진입을 해서 이것도 뭐 작은 수익이 아니죠. 뭐 말이 쉬워서 8%지 장중에 8% 수익을 탁 깔끔하게 얻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눌림 종목을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눌림을 잡아 수익을 주는 것은 참 고맙거든요. 왜냐면 눌림이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왜 어느 눌림 타점을 어느 지역에서 잡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참 많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눌림을 주고 바로 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살짝 가다가 또 택 깨고 내려온단 말이죠. 택 깨고 내려오고 또 택 깨고 내려오고 이런 종목이 잘못 끌리면 되게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눌림 종목 같은 건 상당히 좀 신중한 편인데 우리는 상업은 뭐 눌림 종목은 대체로 잘 확률이 많고 또 수익도 크죠. 자, 이 에이트도 오늘 좀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은 좀 아쉬웠다. 아쉬웠던 점은 전일에 아쉬웠죠. 전일에 제가 코셈과 이에이트 쪽에서 망설이다가 코셈에다가 종배를 넣었는데 이에이트를 넣었으면 조금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차라리 코셈에 오늘 종배 수익 없고 다시 데이로 수익을 끌어올려서 오늘 수익으로 보면 코셈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둘 다 상황이 틀립니다. 코셈과 이에이트의 상황은 틀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느냐. 고기가 두 마리가 이렇게 있지만 어떤 식으로 요리사가 요리를 해에 따라서 그 요리가 때로는 탕수육도 되고 때로는 그냥 뭐 어탕도 돼버리고 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기발한 음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리를 잘하자. 즉 운용을 잘하는 사람이 매매를 잘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에이트하고 코셈에서도 저도 오늘 여러모로 생각이 드는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에이트와 코셈은 많은 공부를 시켜준 두 종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는 것보다 조금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모로 조금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자, 이에이트도 뭐 감사한 수익입니다. 자, 젠백스 링크는 오늘 돌파 매매를 이제 한번 진행을 했던 종목 아닙니까? 돌파 매매 사실은 아침에 탁 튀어 오르는 걸 좀 계속 지켜는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월말이라 아무래도 이게 돌파 쪽으로 간 종목은 조금 여러모로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또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꼬꾸라지고 오늘 뭐 신성 델타는 이런 애들처럼 뭐 20%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꼬꾸라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월말에는 사실. 그래서 젠백스 링크를 할 때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미 저는 눈으로 계속 추적을 이제 해왔었습니다. 타점 어떻게 잡을까 하다. 여러분 뭐 생각했는데 이 3,000원 구간은 놓칠 수는 없더라 말입니다. 3,000원 구간은. 그래서 이쪽에는 그냥 버리더라도 여기서는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다. 여기서는 한 승부를 봐야 되겠다 했죠. 그래서 이 지점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수익은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수익은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10% 정도? 예, 그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아쉽은 면도 조금은 있었어요. 20% 정도 고가가 20.7%죠.
20전집 3,000원이면 9.8%란 말이에요. 3,000원 9.8%. 이게 딱 10% 정도 구간밖에 나오는 그런 구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물론 조금 더 낮게 들어갔으면 이 정도 지점에서 들어가서 좀 더 큰 수익은 좀 얻을 수 있었겠지만 오늘 월말이라는 게 이게 제로 하여금 계속 이 구간에서는 망설이게 해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3,000원 구간은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 이 구간은 놓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뭐 크게 상가까지는 뭐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나름 깔끔한 수익을 준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젠백스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편하게 다들 잘 각자의 트레이딩에 맞는 수익은 수익대로 잘 나왔고 데이도 데이 나름대로 상매매도 상매매 나름대로 수익은 다 양겹으로 다 잘 나온 그런 하루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상팀들 수익들도 오늘 나쁘지 않았고 여기까지 79에 한 100% 가까이 그리고 데이팀들 수익도 오늘 거의 크게 나왔죠. 크게 나왔고 뭐 나쁘지 않았던 날이라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았던 날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는 매매지만 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거든요. 다 뭐 잘되란 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뭐 둘 다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아쉬워했던 종목은 지금 이 종목 우리가 이제 상종목하고 보유 종목입니다. 상종목 2개, 데이 종목 3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종배로 데이 종목 코셈, APR, 젠백스 가져가고 있죠. 상종목 2개. 이 더 예능 같은 경우는 오늘 정말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공략을 1차 순위로 할 거라고 제가 종목을 이미 이제 선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아침에 오늘 아침에 보면 바이오 다이앤 같은 이런 아침에 무좀 권리락 종목이라든지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아침에 좀 있어. 일단 그 애들부터 먼저 좀 처리를 하고 이놈을 조금 한 타임 늦게 한번 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하고 조금 약간 눈을 돌리다 보니까 벌써 이게 완화가 걸려가지고 얘가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너무 많아도 참 이런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 아침에 공략하고 마음을 먹은 종목들은 딱 먹고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종목이 좀 많더라도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참 좀 아쉬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오늘 좀 여러모로 아침에 깔끔하게 상가 하나를 안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참 더 예nem이 좀 오늘 좀 아쉬웠다. 종목까지 다 선정을 하고 딱 간종에다 올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놓쳐버린 것은 참 제가 아쉬웠어요. 눈이 2개밖에 없으니까 눈이 1000개 만개면 막 이놈도 보고 저놈도 보고 이놈도 보고 다 볼 텐데 막상 이제 매매가 시작되면 당장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을 제가 봐줘야 되니까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참 그런 게 참 때로는 참 아쉬운 때가 많아요. 눈이 1000개 만개 손도 1000개 만개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 좀 많이 듭니다. 그래도 뭐 꼭 그거 아니라도 오늘 뭐 전체적인 결과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또 뭐 내일 또 좀 아쉬웠던 종목들은 또 내일 또 하면 되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뭐 이 아기 같은 시장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뭐 매매하겠습니까? 매매하지를 못하죠. 그래,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리지만 집중을 해라. 집중을 하고 또 집중을 해라.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반드시 늘려줄 것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에만 집중을 해줘도 충분하고 또 충분한 수익이 나온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매매 좀 잘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2월달 하루 이제 앞둔 날이었는데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또 내일은 또 내일대로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